제 꿈은 메이저리거가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당차게 말하던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꼬마아이는 곧 자신이 메이저리거가 될 수 없다는 불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좌절하던 그때 누군가 꼬마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데요. 그로 인해 뜻밖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 꼬마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대릭입니다. 이 세상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삶, 먹을 것이 없었던 굶주린 삶, 이혼 후 집을 나가버린 엄마, 병든 아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저를 향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엄마는 고국인 모로코로 돌아가 버리셨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아주 먼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어진 엄마는 그때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누나와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꾸준 일들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늘 배고팠고 항상 추웠습니다. 두꺼운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자도 추위에 발발 떨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이던 저는 당연히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부터도 저를 벌레 보듯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셨죠. 당연히 제 주위에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는 친구는 한국인 친구였습니다. 제이크였던 그 친구의 한국 이름은 현수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제이크라고 불렀지만 저는 현수라고 불렀습니다. 제이크는 현수라는 한국 이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행색이 더러운 저를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함께 공을 차러 가자며 제 손을 이끌어준 아이였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했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급식의 일부를 쌓아 제게 내밀며 먹으라고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저를 거지라고 놀렸지만 저는 현수가 내미는 음식을 거절할 자존심 따위는 없었어요. 그 음식이 하루의 전부인 날이 여러 날이었을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당당하게 급식실에 가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급식 일부를 나누어줘 현수도 늘 배가 고팠고 집에 가면 간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부모님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현수의 부모님은 현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죠. 입을 꾹 닫고 그냥 배가 고파서라고만 이야기하던 현수였다네요. 우연히 동네 다른 친구들에게 상황을 들은 현수의 부모님은 조용히 제 급식비까지 내주고 계셨습니다. 현수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학교마저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제 유일한 낙은 학교가 끝나고 현수의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집은 따뜻했고 엄마가 있었고 간식을 주셨습니다. 학교 숙제도 같이 하고 시험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아마 공부라는 것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현수는 처음 공부를 하던 제가 모르는 것도 꼼꼼히 가르쳐 주었죠. 현수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현수의 아빠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수의 아빠는 늘 저에게 대릭, 이해가 빠르구나. 총명해. 대릭,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공부를 어려워했던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꿈은 메이저리거였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곧잘 운동을 했습니다. 유명 구단에 들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황된 꿈을 꿨기 때문인지 그마저도 금세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다치면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조차 없던 우리 집 형편의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공을 던질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어깨는 더 이상 메이저리거의 꿈을 꾸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마저 허리를 다쳐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도 건설 현장의 허드렛일부터 청소일까지 아빠처럼 두세 가지 일을 쫓으며 제 온 몸을 갈아 넣었지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제 현실에 좌절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준 것도 현수였습니다.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현수의 아빠는 제가 그 마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좋아졌고 급여도 높게 쳐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아빠는 늘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릭, 넌 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지금은 힘들더라도 넌 꼭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명심해라고 말했습니다. 늘 공부를 놓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기 시작했고 제 머릿속에는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중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답이 없고 제 풀이에 의해 답이 나오는 수학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늘 배신을 해왔던 제 삶과는 다르게 말이죠. 항상 용기를 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현수의 가족들 덕분에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쉬는 날, 방학 등을 이용해 현수 아빠의 일을 계속 도우며 생계도 이어갈 수 있었죠. 한 번은 현수의 아빠께 공부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저의 어떤 점을 보고 늘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았습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눈에 총명함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니? 라며 했던 제안도 아니고 너는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야 라고 단정 지어 주셨던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수와 함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수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부에게까지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인사를 처음 받은 청소부들은 너무 당황해 한참 뒤에나 머뭇거리며 함께 인사를 건네고는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인사한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트고는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긴 어린 시절 선생님마저도 저를 벌레 보듯 할 때도 저 같은 놈에게도 먼저 다가와준 아이였으니까요. 현수의 그런 모습을 안다면 지금 누구에나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였지만 이제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경험했던 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수의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지지를 받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과 노동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을 모른 채 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니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한 명 살피기는 매우 어려웠죠.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외되는 아이는 없는지, 혹시 급식실로 가지 못하고 학교의 구석에서 배회하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말이죠. 어른의 눈으로도 아이들을 두루 살피기가 어려운 것을 직접 느끼니 현수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는지 더욱 느끼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노동인권 단체에 가입하여 그들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하루는 현수의 아빠께 울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께서는 대릭, 뭘 바라고 너와 함께한 것은 아니었단다. 넌 우리에게 현수랑 같았어. 너가 지금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잖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받고도 남았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준 현수의 가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저는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선행보다 더 많이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었죠. 대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만 생각하기도 바쁜 이 빡빡한 세상에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 현수의 가족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릭을 향한 믿음과 말 한마디가 대릭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사실도 멋집니다. 또 그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했던 대릭이 더욱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